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S&P 500과 나스닥 지수 좀 지겨울 수 있지만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해내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다우 지수도 이제는 4만 포인트에 도전하는 흐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보시게 되면 그 밑바탕이 됐던 재료가 TSMC의 호실적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어제는 상원이었고 오늘은 하원 청문회가 있었는데 9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선 후보 역시 지금 현재 약간 위태로운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결단을 촉구한다라는 내용들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정치적인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쪽에서는 AMD 쪽에서 또 개별적인 호재가 나와줬고요. 대형 IT 종목들은 이 증권사라든지 조사업체들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간 외에 코스트코가 호실적을 발표했고 중고차 관련주들이 이날 장중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중요한 이슈 6가지 오른쪽 상단에 배치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6개 중 3개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TSMC, 갤럭시, 그리고 여기에다가 퀄컴과 LG전자의 회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묶여져 있고요. 통화정책회의 계속해서 파월 의장도 보셔야겠지만 국내까지 같이 보시면서 함께 연결해 보시고요. 마지막 리튬과 개별적인 IPO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증권사 리포트도 3개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들이 상당히 많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게임주의 대장주 중에 하나인 크래프톤과 관련된 실적에 대한 그런 얘기들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모 신소재 2분기 출하량 전망치를 상향한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TSMC의 예상을 상회했던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파월 의장의 하원 청문회에서는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고 대형 IT하고 전기차 관련주들의 강세가 지속하면서 CPI 내일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걸 앞두고 개별 기업들의 이슈를 반영하면서 상승폭을 더 확대했던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TSMC 볼 텐데요. 이 AI 붐에 힘을 입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2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40%나 늘어났습니다. 2022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0일 TSMC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난 6,735억 대만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35.5% 증가였었는데 이 부분을 상회했고요. 2분기 매출이 호조를 보인 이유는 최첨단 패키징 기술이 수요가 계속해서 예상보다 강력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만의 1위 팹리스 반도체 설계 회사인 미디어텍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6월 한 달 매출은 전년 대비 12% 이상 늘어났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비교를 했었을 때에는 전년 대비 3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파월 의장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과 관련 없이 꿋꿋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10일이었습니다. 하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해지면 그 시점이 되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치적인 일정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장벽이 제거됐는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에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 그렇게 공표할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함을 좀 유지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파월 의장은 연준 목표치로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기존 얘기는 하면서도 절대적으로 그 2%라는 기준을 지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여지까지도 남겨줬습니다. 자, 마지막은 정치적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번
트럼프 대통령하고 논의를 한번 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향세를 걷고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우군입니다. 85살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마저 바이든 대통령한테 결단을 촉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사를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펠로시 전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강한 우려와 관련해서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가 결정을 내리기를 독려하고 있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올해 85살인 펠로시 전 의장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에 단호히 선을 그으면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왔었는데요.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이 같은 발언은 당내 분열을 감안해서 과열된 민주당 지지층의 방향 전환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특징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반도체, 엔비디아의 대항마다라고 불리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AMD가 되겠는데요. 유럽의 AI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3.8% 이러한 기대감에 반영을 했고요. 183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사일로 AI라는 기업이고 6억 6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맞춤 AI 시스템과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개발업체라고 해서 지금 계속 엔비디아와의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형 IT주로 다 묶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애플, 메타 플랫폼스,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인데요. 모두 다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소식과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기대,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는 견조한 광고 매출에 대한 전망으로 알파벳과 함께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고요. 아마존 역시 AWS 매출이 증가하게 됐다라는 점이 좋은 재료가 되면서 이날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는 아마존닷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강했던 게 애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2% 상승, 그리고 애플이 1.8% 장대 양봉 뽑아내면서 232달러 선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시간에 호실적을 발표했던 코스트코 보겠습니다. 6월 매출이 전년 대비 7.4% 늘었고 순매출, 동일 매출, 그리고 전자상거래 매출 모두 다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회비를 $5 더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긍정적인 재료가 돼가지고 장중에는 0.2% 밀렸지만 장 마치고 나서는 2.4% 오르면서 $900 선을 넘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고차 관련된 종목들 보겠는데요. 전기차 판매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 속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바나가 되겠고 클래스 A 종목인데요. 4.1% 올랐습니다. 지금 다른 중고차 업체인 카맥스는 6.4%. 이것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든지 중국 관련된 전기차 종목들도 다 4.2%, 많게는 7%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날 거래를 마쳤습니다.